오늘은 10에서 15%에 달하는 높은 배당 수익률 때문에 많은 분석 요청이 들어오는 BDC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배당 종목에 투자하느냐를 넘어서 많은 배당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BDC는 CEF 형태를 띠고 있는데 한마디로 ETF처럼 상장되어 있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펀드가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데요. 다만 BDC는 아무 회사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3천억 아래 정도의 회사에 주식이나 채권에 70% 이상의 자금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애초에 이 BDC라는 게 제1, 2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BDC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건 부동산 리츠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만약 미국에서 세금을 내는 분들이 있다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이 BDC에 투자하면 추가 세제 혜택도 누릴 수가 있죠. 이러한 BDC의 특징들을 보면 제 부모님의 배당 포트에도 적합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현재 BDC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먼저 작은 규모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BDC는 규모가 몇천억 정도로 작습니다. 게다가 투자해야 되는 대상 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실한 수백 개 회사들에 분산 투자하다 보니 BDC 자체의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분석한 대로 수백조 원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들과 비교했을 때 BDC를 운용하는 인력의 퀄리티나 리스크 관리 능력도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BDC는 경영진의 인센티브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뒤에서 실제 사례를 더 보겠지만 주주들은 손해를 입더라도 경영진은 이득을 챙기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이유는 이 표로 설명드릴 텐데 여기 아래에 진한 남색은 이 특정 BDC 펀드의 한 주당 자산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10년치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된 것이고 윗부분의 연한 파란색은 이 BDC가 실제로 지급한 모든 배당금들의 누적치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려도 이미 알아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 10년 전 시작한 원금이 하락하면서 배당이 제공된다는 건 ROC, 즉 원금 상환 이슈가 있습니다. 모든 BDC가 항상 ROC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투자 포트에 손실이 생기더라도 주주들에게 원금을 주면서까지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게 하는 경우가 BDC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수투 채널에서는 여러 번 이 ROC 문제가 있는 각종 상품들의 이슈를 지적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반대 의견, 바로 ROC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펀드는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런 주장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장이 실제로 그러한지 두 개의 BDC를 숫자로 직접 분석해 보겠는데요. 참고로 이 두 개의 BDC는 제가 의미로 고른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BDC라는 것 자체를 아주 긍정적으로 설명하면서 수많은 개인, 배당 투자자들에게 소개하는 이 해외 리서치 서비스에서 참고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 추천한 상위 5개의 BDC 중에서 5위 종목부터 볼 텐데요. 연 구독료가 20만원에서 심지어 100만원까지 되는 이 리서치 서비스가 그 돈값을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로 캐피탈인데 이게 추천 5위에 등극한 이유는 현재 배당 수익률이 12%로 높고 이 펀드의 투자 전략도 보통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1순위 부채에 80%가량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배당 기록부터 보겠는데요. 참고로 이 표는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처음 펀드가 상장될 때는 한 주당 34센트의 배당을 하다 2015년에 35센트로 아주 조금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때 큰 타격을 입으며 배당이 25센트까지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배당이 하락했음에도 현재 배당 수익률이 12%나 된다는 건 그만큼 주식 가격이 많이 빠졌다는 건데요. 이 내용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지금까지 2배 넘게 올랐고 한때는 3배를 넘어갈 정도로 규모가 확장되었던 펀드인데요. 이것만 보면 뭔가 괜찮게 운영되는 펀드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BDC를 10년간 들고 있었다면 한 주당의 가치는 여기 주황색 선으로 보이듯 42%나 하락했습니다. 2023년 들어서도 추가 하락했으니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인데요. 이렇게 출시부터 배당금도 줄어들고 주가도 하락했지만 이 펀드의 경영진은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본 부분도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통 펀드 매니저는 물론 수익률이 잘 나와서 성공보수도 받고 본인의 커리어, 명성도 올라가면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가 이득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은
무작정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를 키우는 건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수익률이 높아야지 자산 규모가 상승하겠지만 BDC는 이렇게 원금을 깎아내리면서까지도 ROC를 통해 배당을 높이고,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빠져주는 덕분에 아마추어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배당 수익률이 항상 10%를 넘기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BDC는 여기 몬로 캐피탈이 한 것처럼 주식을 추가 발행하면서 자산 규모를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펀드 매니저는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도 자산 규모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가총액, 즉 투자 자산 규모가 증가하면 펀드가 발행할 수 있는 차입금도 커지기 때문에 내부자들은 주주들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운용자산 규모, 본인들이 챙기는 수수료를 늘리면서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구조만 잘 이해하셔도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왜 BDC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품인지 알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BDC는 배당 수익률이 높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주장을 포기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저 배당이 정상적이고 실제로 높다면 이 말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가와 배당이 모두 반영된 총 수익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몰로 캐피탈은 앞서 보신 대로 출시 이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나서 한 주당 6.9달러가량의 손실을 냈는데요. 하지만 배당금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라서 이 배당을 모두 합친 누적 배당금이 12.8달러나 됩니다. 주가 하락에서 6.9달러 손실, 하지만 배당으로 12.8달러 이득을 봤으니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아니라 이득을 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5달러를 투자해서 5.9달러의 이득을 보는 데까지 10년이나 소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 이익을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해보면 3.3%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10년 전에 처음 펀드가 출시될 때는 배당 수익률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출시 당시에도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은 현재와 비슷한 11%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배당 수익률 11%가 좋아 보여서 투자를 했는데 실제 정산을 해보니 수익률은 연 3.3%밖에 안 됐다는, 매우 실망스러우면서도 조금은 황당한 게 바로 이 ROC의 문제점이고, 제가 지속해서 이걸 피하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이런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면밀히 보지 않는다면 고작 2%밖에 배당을 안 주는 S&P 500과 당장에 높은 배당을 주는 BDC 중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실제 성적을 보면 BDC는 실망스러운 3.3%, 반면 S&P는 최근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1%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석을 멈춘다면 몬로라는 하나의 BDC만 보면서 편파적으로 얘기한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BDC를 보고 너무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 조금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BDC 자체를 좋게 본다는 이 가짜 전문가가 현재 가장 좋게 본다는 1위 BDC, 그레이드 M 캐피탈을 간단히 분석해 봤습니다. 이 펀드는 출시 후 10년이 안 돼서 이미 한 번에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저는 더 흥미로운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가격이 빠져주면 이제는 많이 빠져서 저평가됐다는 주장, 그리고 BDC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11에서 12%의 높은 배당 매력도를 강조하는 투자자 의견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미 이렇게 가격이 한 차례 빠진 이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성적으로 보겠는데요. 2017년 투자 당시에 한 주당 배당금은 7.18달러였고 2019년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 BDC 투자자들은 약 3년간 10% 넘는 배당을 누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BDC의 배당은 지속 하락하면서 현재 80%나 하락한 상태이죠. 이미 주가가 한 차례 하락한 시점에서 투자한 주주들인데 배당금이 워낙 많이 하락해서 투자 원금 대비 배당 수익률이 2%대, 즉 미국 국채보다도 더 배당 수익률이 낮은데요. 하지만 재밌는 건 이 그레이드 M 캐피탈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15%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 보이는 배당 수익률 찾기 효과가 이 배당 투자자가 추천한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역시나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배당이 80% 하락한 것보다 주가는 더 많이 90%나 하락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하늘색 선으로 표현된 경영진도 피해를 봤지만 주주들의 90%가량 피해보다는 그나마 덜합니다. 이렇게 펀드가 엉망으로 망가지는 동안 이 펀드의 주식수는 여기 보이듯 3배나 올랐고 차입금의 규모도 4배나 올랐습니다. 이 차입금 증가까지 고려한다면 경영진의 피해는 50%도 채 안 될 것 같아서 더욱 얄미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래서 2016에서 17년쯤 이 BDC를 분석하면서
저평가되었다느니, 배당이 높느니 하면서 투자했던 주주들은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엄청난 추가 손실을 봤다는 건데요. 이제 이런 BDC의 면모를 이해하신 여러분은 이런 주장으로 BDC 투자를 유혹하는 엉터리 분석들에 넘어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배당 투자의 예제를 봤으니 이번엔 정상적인 배당 투자와 비교해봐도 유익할 것 같은데요. 최근 회원 분석으로 진행했던 미국 중형은행주인데 분석 당시 배당금이 8% 조금 안 됐고 최근 며칠간의 미국 금융주 하락으로 현재 9% 정도의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은행의 주당 장부 가치와 누적 배당금을 앞에서 본 BDC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이듯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ROC 이슈가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즉 위에 하늘색 부분이 꾸준히 쌓여가면서도 동시에 지난 남색의 한 주당 내재 가치는 최초 4.4달러에서 작년 말 8.5달러 정도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재 가치가 하락했던 이 BDC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대형 A급 은행이 아닌 이렇게 성장은 더디지만 B급 배당주에 투자하더라도 ROC 같은 이슈만 없으면 장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투자 결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최대 적 중 하나로 보이는 단기 성적에 대한 집착을 설명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BDC, ELS, QILD 같은 고배당 상품에 계속 유혹되는 이유인데요. 물론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로 조회수를 늘리기 급급한 유튜버나 블로거들에게 속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릴 건 단기적인 성공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이건 실제 회사의 예제인데요. 어떤 개인 투자자가 배당 10%짜리 BDC에 투자를 했는데 2년 동안 배당도 문제없이 잘 받았고 심지어 그 기간 동안 주가도 15%나 올랐습니다. 2년이면 체감상 짧지 않은 기간인데 이 정도면 BDC 투자 자체를 좋게도 볼만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있게 추천하고 다닐만 한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분이 투자한 3년차까지 배당금도 역시나 매분기 잘 지급받았고 주가는 총 25%나 오르면서 BDC에 대한 신뢰를 더욱 탄탄하게 해줄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5년간 주가는 꾸준히 하락해서 반토막이 났고 동시에 배당금도 80%나 삭감됐는데요. 이 종목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석했던 몬로 캐피탈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내부적인 이슈가 있고 최종 결과도 형편없는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이 투자자가 겪은 것처럼 3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상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본적인 원리나 이슈를 이해하기보다는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건 3년이나 좋은 성적을 냈으니 어느 정도 검증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기는 약 5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기준 자체도 결국엔 주관적이지만 그래도 이건 워렌 버핏이 제시한 기준점이니 진정한 장기 복리 투자를 누리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 명의 투자자로서 5년이라는 긴 기간을 단기로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본인의 멘탈을 잘 잡아야지 최종적인 복리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BDC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억만장자 투자자인 데이빗 아인혼이 그의 저서에서 상세히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전문적인 펀더멘탈 리서치가 어떤 것인지 간접적으로라도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10년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BDC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애초에 배웠지만 오늘 실제로 종목들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왜 미국의 전문 투자자들은 이 투자 상품을 기피하는지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DC 분석을 마칠 쯤 골드만삭스도 BDC를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이 펀드도 현재 약 13% 정도의 배당을 주는데 혹시 골드만이 운영한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라는 막연히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대감이 별로 크진 않지만 이 GS BDC에 대한 분석 요청이 많이 있다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